안녕하세요.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지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암호화폐는 바로 월튼체인이라는 암호화폐인데요. 월튼체인은 코인 마켓캡에서 이제 전체에서 이제 52위, 그리고 토큰 중에서는 18위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암호화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월튼체인의 이제 뜻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월튼체인 할 때 이 월튼은 그 찰리 월튼이라는 이제 미국의 발명가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RFID 이 기술을 이제 발명하시고 이 발명가 이제 그 삶 동안 이 RFID 기술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월튼이라는 이제 이름을 따왔다는데요. 이 찰리 월튼에서 이 월튼을 따온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월튼 체인이 어느 정도 이 RFID 기술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따온 뒤에 이 월튼에 대해서 알파벳 하나하나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위즈덤은 스마트, 그리고 얼터스는 혁신, 그리고 라벨은 RFID 태그, 그리고 트레이드는 거래, 그리고 오르가니제이션은 조직, 그리고 네트워크는 사물 인터넷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해 보았을 때 RFID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나 혹은 조직, 즉 기업 같은 것에 대해 스마트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월튼 체인이 추구하는 바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튼 체인의 공식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게 이 문구인데요. 바로 IoT와 이 블록체인을 합해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다시 풀어보았을 때 월튼 체인은 간단히 말해서 사물 인터넷과 이 블록체인을 융합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아시면 되며,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을 이제 이용하는데 바로 이 RFID, 아까 말씀드렸던 그 RFID가 이제 이용되게 되는데요. 즉 RFID를 통해서 스마트 태그를 이용하고 물류나 유통업에서 이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거래 방식이나 그걸 더 넘어서서 기록 방식의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월튼 체인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또한 이 월튼 체인의 강점 중 하나로는 바로 한중, 합작 블록체인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과 중국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암호화폐계에서는 어느 정도 선두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IT 분야에서는 이제 굉장히 인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높고,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술의 완성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한 중국도 한국도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서는 인구 대비로 보았을 때 그 암호화폐의 관심도는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전에 뭐 김치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생겼었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한국과 중국이라는 그러한 시장을 어느 정도 이미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즉 IoT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IoT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서로가 소통이 되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나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원격으로 이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 IoT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암호화폐가 하나 있으시죠?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오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럼 이거 아이오타와 어느 정도 이렇게 겹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이오타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더 유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만, 아이오타와 이것의 컨셉은 어느 정도 꽤나 이제 차이가 있으며, 아이오타의 컨셉은 굉장히 넓은 측에 속하고, 이 월튼 체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컨셉이 굉장히 RFID를 통한 사물 인터넷에 그것에만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월튼 체인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물 인터넷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지금 현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는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인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이 왼쪽의 상품은 이제 빔사의 스마트 칫솔인데요. 이 스마트 칫솔을 쓰게 되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대상으로 만든 제품인데 뭐 칫솔질을 하는 횟수나 혹은 시간 등을 측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알려주어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나온 상품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굉장히 이제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상품인데요. 바로 스마트홈 서비스입니다. 삼성이나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세계의 인류 기업들이 이 스마트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원격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이 뭐 밖에 나가는데 가스불을 안 잠그고 왔을 때 가스불을 잠글 수도 있고, 혹은 조명을 켜고 나왔다 했을 때 조명을 끌 수도 있고, 뭐 에어컨을 켜고 나왔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원격으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안 관점에서도 원격으로 뭐 침입자가 이제 침입했을 때 뭐 자신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온다던가 그런 것들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홈 서비스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사물 인터넷입니다. 리서치 회사 가트너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하며 그 시장의 규모는 2015년 695억 달러 규모에서 약 4배 정도인 2,63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규모, 그 사물 인터넷 기기의 수도 약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업체인 시스코에서도 이러한 포스터를 냈었는데요. 2020년까지 약 370억 대의 새로운 사물 인터넷, 즉 기기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사물 인터넷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사물 인터넷은 아까 현재의 사물 인터넷과 달리 인간의 조작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제 출근길을 이제 예로 들어 본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무시는 동안 이른 아침에 뭐 여러분이 이제 출근하시는 그 길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그럼 그 뉴스는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전송이 되고, 스마트폰은 알아서 약 30분 정도를 이제 알람을 빨리 깨우고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에 조명이 다 켜질 것이고, 그거의 시간에 맞춰서 커피포트도 물을 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출근을 하러 나가시게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이제 전기 기기들이 다 꺼지게 되겠죠. 또한 여러분이 이제 나갔을 때 만약에 이제 뭐 도둑이 든다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림이 가고, 당연히 사이렌을 울리고 경찰서에도 출동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인간의 조작이 없이도 사물 인터넷들이 알아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사물 인터넷 환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IoT에도 현재 약간의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정보의 집중화 문제인데요. 이 정보의 집중화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중심화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해킹의 문제라던가 혹은 정보 소멸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다양한 주체 간의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각 거래자들은 서로 다른 주체들이기 때문에 신뢰 구조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로 이루어지는 거래들은 동일한 신뢰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밖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신분 태그에 관련 인증이 부족하고, 또 사물 인터넷의 보안 비용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IoT의 현재 한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은 바로 IoT, 사물 인터넷의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월튼체인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RFID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가치 사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치 사물 인터넷, 이 VIoT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가치 사물 인터넷이란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블록체인은 탈중심화, 그 기술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에 있는 중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정보의 중심화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연히 해킹의 위험은 줄어들고 정보 소멸의 위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다른 주체들 간의 이제 신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면
정보의 공개가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정보의 왜곡이나 삭제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뢰가 없더라도 안전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보안 비용이나 그러한 것들은 이제 이 월튼 체인 자체에서 RFID 칩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보안 비용도 낮아지게 되고요. 즉 블록체인 기술을 사물 인터넷과 융합하고 RFID 기술을 통해서 실생활에 있는 태그를 네트워크에 연결시킴으로써 궁극적인 월튼 체인의 목표인 VIoT 시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월튼 체인은 계속해서 성장해가면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기업은 이제 중국의 체인4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블록체인 이제 정보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나름 꽤 경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실리텍 같은 이 기업도 이제 첨단 과학기술 센서 관련된 이제 기업이고요. 이 타뉴나 이 기업은 이제 의류 기업인데요. 이 월튼 체인이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바로 의류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의류업에 이러한 RFID 칩을 통해서 의류업을 약간 스마트화하고 그 물류나 유통 쪽을 좀 혁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류 관련 기업이고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에서 수백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고급 남성 의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중 합작 기업인 만큼 이 기업과 이 기업 이 NC 테크놀로지와 이 NIDS 이 기업은 바로 한국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녹색 기업 약간 그 친환경 기업이고요. 이 NI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관련된 첨단 과학기술 기업입니다. 이 밖에도 뭐 이 카드 큐브 같은 경우에는 뭐 RFID 그 칩과 리더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C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단말기나 지불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체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그 소장품의 진위 감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월튼 체인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다양하고 또한 실력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알리바바와도 이제 제휴를 맺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월튼 체인 측에서는 알리바바와의 이제 제휴는 자신들이 정말로 공식화가 되면은 자신들이 공지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튼 체인의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월튼 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VIoT, 가치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것을 바로 그들의 목표로 하는데요.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그들 4단계의 성장 단계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먼저 월튼 체인의 1단계는 RFID 기술을 기반으로 의류업 시스템을 스마트화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류 기업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돼 있는데요. 그 이들의 기술로 만든 그 RFID 칩을 기반으로 의류업계의 스마트화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의류 브랜드에서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RFID 칩은 기존과 다르고 이들이 새로 디자인을 하고 새로 이제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완벽한 결합을 구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의료업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던 혹은 좀 비효율성이 존재했던 그런 창고, 물류, 매장, AS 서비스 등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월튼 체인 2단계인데요. 2단계에서는 바로 자체에 개발한 RFID 칩을 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아직 2단계까지 이제 들어서지 못하고 1단계를 이제 거의 마치고 2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려는 단계인데요. 여기 약간의 이제 오타가 있긴 한데 의료업이 아닌 의류업입니다. 의류업과 이 소매업 그리고 물류업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월튼 체인의 토큰인 바로 월튼 코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 관점에서 포인트 적립 시스템의 결제, 증정, 코인 간 거래, 다화폐 간 거래의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하고 그리고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의 그 문제에 더 넘어서서 더욱 더 넓은 서플라이 체인 간에서 좀 더 이제 더 신뢰가 향상되고 투명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 결제, 포인트 관리, 상품 평가 검색, 품질 문제 등의 그러한 추적 가능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이제 신뢰가 가고 투명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업무 절차의 자동화 관리를 제공하고 이러한 구매, 판매, AS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확산하는 것이 그렇게 큰 메리트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거기서는 이제 정보의 확산과 전달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또한 비용들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튼 체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더 비용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튼 체인 3단계입니다. 월튼 체인 3단계에서는 이제 아예 생산 공장, 즉 생산의 시작부터 월튼 체인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산 공장에 이제 월튼 체인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제품의 위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출처가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포장, 생산 이러한 것까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제 구현이 되고 이 모든 정보들은 이제 블록체인 위에 이제 저장이 되고 RFID 식별 기능을 사용하여 체인에 기록된 모든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조 가능성은 없어지고 상품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더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산 과정과 관련된 규범화된 정보를 통해서 생산 공장에서는 다양한 정보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생산 공장 쪽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더욱 스마트하게 관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월튼 체인의 마지막 단계인 바로 4단계입니다. 월튼 체인의 4단계에서는 모든 자산의 정보를 월튼 체인에 입력이 가능해져서 재산의 귀속이나 상품의 출처, 제품의 추적이 가능해지고 거래 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월튼 체인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RFID 칩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융합하여 물류나 유통업에서 스마트화 방안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 간의 거래 방식이나 기록 방식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월튼 체인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월튼 체인은 RFID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한중 합작이기 때문에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의 규모 또한 크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월튼 체인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로드맵대로 잘 진행이 됐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체 RFID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한중 합작이라는 점이 월튼 체인에 힘을 보태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암호화폐는 월튼 체인이었고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암호화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